이렇게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범한 피월세를 안 좋게 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방금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된 범한 피월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범한 피월세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32,200원에서 4만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확정된 주당 확정 공모가액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4만원입니다. 이번 범한 피월세의 수요 예측에 모두 992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751.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평균 경쟁률이 1202.64대 1인 것에 비하면 범한 피월세의 경쟁률 751.39대 1은 조금 낮은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모아데이터, VC, 대명에너지 등 경쟁률이 낮았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높은 경쟁률이지만 이지트로닉스를 비롯하여 수요 예측 경쟁률이 1300대 1을 넘었던 경쟁률과 비교해본다면 매우 어중간한 경쟁률로 볼 수 있습니다. 범한 피월세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그렇게 낮지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매우 중간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4만원에 제일 많은 583건의 신청이 있었고 상단 초과도 적지 않은 267건입니다. 하지만 하단에도 적지 않은 54건, 하단 미만도 17건의 수요 예측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4만원과 4만원을 초과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중간과 하단 미만도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공모가는 4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4만원 미만의 수요 예측 참여도 8.66%인 점은 조금은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7.66%, 수량 기준 10.76%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2021년 평균 의무보유 확약이 16.34%인 것을 감안하면 범한 피월세의 의무보유 확약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의 의무보유 확약과 비교해보면 아셈스 오토엠보다는 조금 높은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지만 풍원정밀, 퓨런티어, G2파워, 바이오 FDND보다는 조금 낮은 의무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에 이어 의무보유 확약도 올해 진행된 청약 중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결과를 거둔 것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단기인 1개월, 15일보다는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높지만 아주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범한 피월세의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이 모두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한 피월세보다 경쟁률이 높았던 청약들은 상장일 모두 공모가를 상회하였지만 범한 피월세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청약들은 상장일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한 피월세의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본다면 상장일 반드시 수익이 발생한다든가 손실이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범한 피월세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공모를 진행하는 기업이 매력적이거나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청약인 가온칩스의 경우 모두 1903건의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참여가 있었고 경쟁률도 매우 높은 1847.1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포바이포도 무려 1893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1846.32대 1이라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범한 피월세의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 992건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범한 피월세를 안 좋게 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청약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무려 1988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수요 예측 경쟁률 2023.3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높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1988건의 참여 중 734곳이 기타 기관이었습니다. 734곳의 기타 기관은 무려 6,393조 원의 수요 예측 신청을 하였고 이는 기간 평균 8.7조 원이나 청약한 셈이 됩니다. 한 개 기관이 평균 8.7조 원이나 청약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사주조합이나 일반 청약자와 달리 기관 투자자의 경우 청약 증거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청약 증거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7년 이후 기관 투자자의 공모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투자자에게만 청약 증거금이 없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본금이 1억 원이고 펀드 규모가 27억 원밖에 되지 않는 기관이 청약 최대치인 9조 5,626억 원을 신청하였고 무려 900주나 배정받았습니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들은 청약 증거금이 없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터무니없는 액수의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드러나게 되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 2년이 지나고 재산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주 청약부터 진행이 됩니다. 범한 퓨얼셀은 2022년 5월 1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최초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가온칩스와 포바이포, 범한 퓨얼셀의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숫자를 살펴보면 투자 매매 중개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기타 기관도 수요 예측 참여가 매우 큰 폭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범한 퓨얼셀이 기록한 경쟁률 751.39대 1보다는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 청약의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6월 8일 수요일 시작하여 6월 9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현재 실권주 청약이 진행 중인 에코캡과 청약 일정이 맞물려 있으며 이어서 진행될 수도 있는 비플라이 소프트와 일정이 겹칩니다. 범한 퓨얼셀의 청약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 환불은 주말을 포함하여 4일 뒤인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은 6월 17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증권사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한 퓨얼셀의 일반 청약자 청약 규모는 214억 원으로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청약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DB금융투자로 진행이 되며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이 NH투자증권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18.9%가 배정되었고 하이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에는 매우 적은 2.8%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청약일 전일인 6월 7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급 100%의 경우 16,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제2은행 개설을 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1,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천만 원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전일인 6월 7일까지 개설하셔야만 합니다. 청약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1,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천만 원입니다. DB금융투자는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 중 유일하게 청약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청약일 전일인 6월 7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1,500주까지 청약할 수 있고 1,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DB금융투자의 최소 단위 청약은 모두 10주이며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최소 단위 청약이 다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소 단위 청약이 20주이고 그에 따라 청약 증거금은 40만 원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범한 퓨얼셀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공모가 4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3,504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제법 있고 기존 주주와 공모 주주를 포함한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5.83%입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256억 원입니다. 범한 퓨얼셀의 수요 예측 당시 수량 기준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은 10.75%입니다. 해당 신청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31.34%까지 낮아지고 예상 유통 가능 금액도 1,098억 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기 전 상장일 예상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절반에 가까운 47.1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모 주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금액으로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만 457억 원이 되고 기간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된다고 해도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들의 의무보유 확약 제외전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코스닥 종목 중 가장 큰 유통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한 퓨얼셀의 수요 예측 결과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정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으로 진행되는 첫 청약인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아직 첫 청약이라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지만 현재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은 그리 낮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범한 퓨얼셀의 문제는 조금 낮게 여겨지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아니라 오히려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올해 상장된 종목 중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았던 종목은 그리 좋은 결과를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아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은 경우 의외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한 퓨얼셀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벤처 금융 및 기관 투자자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이고 1개월 뒤면 매각이 가능해집니다. 범한 퓨얼셀과 상장사 중 가장 비슷한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S퓨얼셀과 두산 퓨얼셀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S퓨얼셀은 상당 부분 주가를 회복하였지만 두산 퓨얼셀은 아직 고점에 비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모두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 환불일이 4일인 점을 고려할 때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상장일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해도 실제 의미 있는 수익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너무 많은 점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